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투자 프로세스 관한 얘기를 했죠. 투자 프로세스라는 거는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투자 철학이 다르기도 한데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이제 차이가 좀 크죠. 투자 프로세스가 있는 사람은 체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일종의 체크리스트가 있는 것이고, 그게 있으면 실수도 덜하게 되고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는 시간조차를 많이 줄이게 되니까 빠르고 정확하고 실수 없이 이것도 필요한 게 뭔지를 체크해 나갈 수가 있고, 투자 프로세스 자체도 개선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를 막아주려면 기록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다 이제 투자 프로세스를 좀 정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오늘은 투자 프로세스 중에서 버텀업 주식 투자 프로세스를 하는데, 나와 있는 책들도 그렇고 강의들도 그렇고 사실은 약간 좀 기능들을 알려주는 거는 되게 많은데, 그 기능들을 하나로 모아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진행시켜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가이드가 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모델이나 레지듀얼 인컴 모델을 배웠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배운 거죠. 이게 이론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모델은 간단하잖아요. 이론은요, 미래에 나올 현금을 예상해서 할인하면 되는 거고, 할인율은 경제성장률을 감안하고, 공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DCF가 왜 어렵냐, 예측을 어떻게 할 거냐에서 수많은 변수들이 좌우하게 되고, 디스카운트 레이스를 예측하려면 경제성장률, 위험 프리미엄 이런 걸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숫자가 조금만 바뀌어도 회사의 평가 가치는 바뀌게 되니까, 이론으로 배우려면 이제 장황해 줄 수도 있는데, 항상 그런 걸 배울 때 내가 이걸 어디다 쓰려고 지금 이걸 배우고 있는 거지?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누구의 주식 프로세스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하나의 가이드,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다른 방식도 충분히 존재하지만, 좀 알아갈 만한 것들은 뭐냐면, 나는 저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나? 그 정도만 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가 작성했으니까 당연히 제 스타일이 있겠죠.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저는 일단 재무 분석 보고서를 먼저 보는 편입니다. 상태가 메롱인데 그러면 일단 패스하는 편입니다. 위험관리 차원에서 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는 일단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를 파악을 하고, 이거 이전에 그 앞단에 있는 프로세스가 하나가 있어요. 퀀트죠. 저는 이제 퀀트로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그 중에 선별된 애들 중에 이 작업을 하나씩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투자 모델에 의해서 추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라고 할 때는 첫 번째로 저는 재무제표를 먼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회사에 대한 기본 정보를 파악을 하고, 회사명, 주요 산업 이 정도는 보겠지만 종목 코드 확인하고 검색해서 구글, 네이버, 야후 파이낸스, FN 가이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고 이제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KLX 등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식별을 한 다음에 재무 데이터 먼저 가져옵니다. FN 가이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 데이터가 좀 잘 돼 있어요. 재무 비율, 투자 지표, 컨센서스, 지분 분석, 업종 분석. 미국 같은 경우도 인베스팅닷컴도 잘 돼 있고 야후 파이낸스도 잘 돼 있어서, 거기서 일단은 재무 데이터 쭉 가져와서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현금흐름표 보고 3년 이상 트렌드 한번 보고, 재무 비율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수익성, 효율성, 밸류에이션 멀티플, PER, PBR 이런 거 다 보고, 그리고 산업 평균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고, 그러면 각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걸러내지는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금흐름 형편없네? 그러면 손익이라도 괜찮아야 되는데 걔도 형편없네? 그러면 빼버리죠. 이 순서는 저는 재무 상태표 먼저 하는 편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무 비율까지 보고 나면 DCF나 레지듀얼 인컴 특정 가격 밴드를 이제 만듭니다. 어느 정도까지 만들고, 종합적으로 회사가 이렇구나, 재무 건전성 어떻고, 수익성 어떻고, 운영 효율성 괜찮고, 종합적 재무 상태 한번 보고, 주요 리스크는 뭐고, 결과를 한번 보죠. 그래서 성장형 투자자가 투자할 만한 회사인지, 가치 투자자가 할 만한 회사인지, 인컴을 원하는 투자자가 할 만한 회사인지, 매수매도 의견을 일단 간략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요. 다음 분석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숫자 재무제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다음 봐야 되는 게 기업의 경영진 및 기업 거버넌스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어떻게 하냐? 뭐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죠. 요즘은 또 LLM 시대니까 이런 거를 이제 검색을 이제 LLM한테 시켜도 되는 거죠. 책 많이 읽으시고 투자 철학과 관련된 내용도 많이 보시고 한 다음에 루틴을 체계화를 시켜보세요. 강론을 배우는 것도 괜찮지만, 내가 프로세스의 어느 부분에 이 강론을 좀 넣어야 되는지, 뭐 산업 분석을 배웠으면 이보다 뒤에 단계에서 제가 아마 쓰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파트에 내가 넣을지, 매크로 분석을 배웠다, 어느 파트에서 단계에서 이거를 넣어서 사용을 할지를, 그게 머릿속에 이제 투자 프로세스가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랑 그냥 좋은 말이네 라고 하고 이제 휘발시켜 버리는 케이스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체계화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볼게요. 기업 경영진 및 거버넌스는 정성적 분석의 영역이죠. 근데 이제 이런 데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회사 공식 웹사이트 일단 보고 IR 자료 경영진의 의견 있고요. 링크드인 한번 들어가 봅니다. 경영진이 링크드인 프로필이 있다면 거기를 보고 언론 보도 당연히 봐야 되고 임원들의 공개된 이력 정보 이런 건 사업 보고서에 다 있어요. 개인별 정보를 수집을 한번 해보죠. 학력, 주요 경업, 그리고 이 산업 경험이 있는지, 리더십 스타일을 볼 수 있으면 봅니다. 과거의 성과, 그 경영진이 들어온 이후로 재무통 출신인지 기술자 출신인지 보고 의사결정 스타일도 한번 파악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강론이 다 있어요. 그것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또 길을 잃어버릴 거잖아요. 강의를 들어야죠. 주요 강의를 이제 들어야 되는 거니까 오늘은 큰 그림만 머릿속에 놓고 가세요. 경영진 멤버별 분석 결과를 보죠. 개인별 핵심 배경, 경험 및 전문성, 리더십의 특징은 어떻게 이거를 조사를 해놓은 다음에 뒤에서 쓸 겁니다. 경영 효율성에 도움이 되는 경영이냐 경영진이냐 이 사람들이 라는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의사결정 분석을 해서 주요 과거 의사결정의 결과를 주죠. 이게 좀 핵심인데요. 그 사람이 한 의사결정이 그래서 잘 됐냐 뭘 하겠다고 한 게 적어도 그 사람이 이 경영을 맡고 나서 성과가 좋아졌냐, 어떤 부분이 좋아졌냐, 효율성이 좋아졌냐, 수익성이 좋아졌냐, 아니면 크기가 커졌냐 이런 거 한번 보는 거고, 이 리더십, 이런 리더십 스타일이 과연 이 회사, 이 산업에 맞는 사람이냐, 안정지향적인 게 과연 맞냐, 아니면 너무 공격적인데 여기는 공격적인 게 맞는 회사인 거냐, 이런 거를 이제 따져보라고 이제 넣어 놓은 거죠. 경영진이 훌륭한지 알아봐라 라는 그 한 문장은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책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 경영진이 훌륭한 회사를 사라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라고 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지침서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래서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지경까지 왔고, 그래서 주요 경영 결정 보고 경영진의 혁신성 및 적응성, 혁신적인 건지 아닌지, 혁신 활동 식별 제가 직접 조사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신기술 적용한 게 있는지 업계 동향 파악하고 이런 것들 보고, 개인의 특성 및 잠재력 보고, 리더십 스타일, 의사결정 벤처, 동료 및 부하 직원의 평가가 혹시 있으면 좋으니까 한번 보고, 개인의 성취, 혁신성 및 학습 민첩성,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그 전공은 이게 아니지만 이 회사가 요즘 같으면 AI가 워낙 화두니까 AI를 접목시키겠다 이런 말들이 있었을 거 아니잖아. 그런 아이디어 수용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위험평가해서 경영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 분석 결론, 역량을 보고 거버넌스 괜찮은지, 이거 한국에서 좀 중요하죠. 이사회 구성, 감독 기능 잘 작동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쭉 한번 종합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회사의 제품이거나 서비스겠죠.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보고서에서 이건 많이 가져오고, 검색 채널은 보통 공식 웹사이트, 회사 연간보고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분기보고서에는 사업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가 좀 많이 없어요. 국내는 이제 사업보고서랑 미국은 이제 10K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있죠. 그리고 제품 브로셔 수집하고 보도자료 보고, 고객 리뷰 이게 있다면 참 좋죠. 잘 활용해가지고 제품의 장단점을 보는 겁니다. 주요 제품, 타겟 고객은 누군지, 시장에선 어떤 포지셔닝인지, 어떤 파트를 맡고 있는지, 유통 채널은 좋은지, 가격 우위는 있는지, 경쟁 우위는 뭐고, 다른 회사와 차별점은 뭔지 라는 것들을 하나씩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네,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도 보고, 시장에서의 성과는 어떠했는지, 잘 팔렸는지, 어느 제품군인지, B2C부터 B2B까지 다양하게 다 하는지, 점유율은 높은지, 브랜드 인지도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만한 제품인지, 수익성은 산업군별 내에서는 높은 수준인지, 고객 지표는 괜찮은 회사인지, 쿠팡이다 그럼 MAU는 늘고 있는지, 한번 들어온 사람이 계속 거기서 하는지, 아니면 약간 뜨내기처럼 들락날락만 하는지, 아니면 그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잠깐 들어갔다 나가는 케이스가 훨씬 많죠. 반면에 이제 넷플릭스 이런 데는 미쳤죠. 유튜브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고, 경쟁사 대비해서 서비스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화는 뭔지, 고객 만족도 및 충성도 심층 분석하라는 거를 한 줄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데 가봐라. 요런 데가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고객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온라인 리뷰 사이트, 시장조사 보고서, 업계 포럼, 뉴스 기사. 출처가 다 적혀 있습니다. 거기서 이거 다 수집해라 라고 말을 한 다음에 제품 서비스 및 미래 발전, 잠재력, 심층 평가를 하죠.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게 경쟁사 대비 혁신 활동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주로 R&D 투자를 저는 많이 보고, R&D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조직이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연구 인력의 학력은 어떤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 인력에서 기술 개발 프로세스는 어떤지, 어떤 기술이 있는지, 지식재산권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봐요. 여러분도 보세요. 그 다음에 드디어 회사에 대한 전반적으로 평가가 대충 되면 한번 기술적 분석 들어가 봅니다. 차트 패턴, 추세선 뻔하죠. 그리고 거래량 보고, 지금 살 때인가? 거래량이 안 실렸는데, 거래량이 너무 안 실렸으면 저평가인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는 거래량이 너무 안 실린 거를 사놓으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서,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일단은 좀 지켜보고 있다가 뭔가 거래량이 좀 괜찮아졌다. 좋은 회사니까 좀 더 갈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제 드디어 업종 분석이 들어갑니다. 회사가 소속된 업종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죠.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가는 거고, 아래라는 건 회사, 그 위는 업종, 그 위는 경제, 매크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회사도 업종 자체가 성장하면 그게 더 성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죠. 업계 보고, 수업 분석 보고, 센티멘트 보고, 시장 센티멘트 같은 거 보고, 뉴스 미디어 보고, 나중에 이거 하나 그냥 한 꼭지씩 나중에 한번 볼게요. 주간 투자자 활동 보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거시경제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이쯤 되면 할지 말지 결정이 많이 난 상태고요. 하지만 이제 거시경제도 보긴 봐야죠. 너무 최악이면 또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거시경제는 워낙 출처가 많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보고, 정책이 있었다 최근에. 그럼 이 정책이 트럼프 관세 같은 게 이제 최근에 나온 정책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지 아닌지는 트렌드 분석, 사회 트렌드 이런 것까지 쭉 보고 하면 되는 겁니다. 별거 없지요? 자, 놀라운 건 다음에 뭘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무슨 시대입니까? 챗GPT의 시대입니다. 재미나 있어도 됩니다. 보자. 이거를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GPT한테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제가 이제 만든 프로세스 파일을 넣었죠? 무슨 회사가 알고 싶으십니까?